또 이 작품을 읽고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런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고, 이런 작품이 저에게 온 게 좀 기뻤고요. 안녕하세요.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명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드라마죠. 예, 소년심판. 제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아끼는 드라마인데요. 저와 개인적으로 연이 있기도 하고요. 그 소년심판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에 특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게,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조금은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을 때 그 소년심판의 주인공 김혜수 씨, 심은석 판사님, 서울가정법원으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드라마 연기하는데 좀 참고하고 싶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여자 판사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인연으로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소년재판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뭐 사건 관련한 자료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해 가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맡았던 아이들에 대해서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으셨어요. 아시겠지만 김혜수 씨는 오래도록 유니세프 홍보 모델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아이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연기에 대한 열정,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는 톱스타 배우님이 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자들과 직접 또 식사 자리를 만들고 얘기를 듣고 한다는 게 전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명받았던 자리였고, 식사를 마칠 때 김혜수 배우님이 혹시 소년재판을 직접 참관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소년재판은 기본적으로는 비공개 재판입니다. 하지만 이제 판사가 방청 허가를 하면 그 허가받은 사람은 재판을 참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혜수 배우님, 이성민 배우님이 같이 재판을 보러 오셨어요. 참관을 하러 오셨어요. 사실 뭐 한 20-30분 보고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 종일 진행되는 재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집중력을 놓지 않으시고 두 배우님 모두 너무나 진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친 다음에 혹시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 하셔서 제가 판사실로 모시고 올라와서 뭐 말씀도 듣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판사님 어떻게 생각하셨냐든지 이런 질문도 하시고,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보통 판사들이 기록을 검토할 때 손가락에 골무를 낍니다. 근데 보통은 엄지손가락 하나에만 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엄지랑 집게손가락 2개의 골무를 끼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 너 혹시 손가락에 골무 2개 끼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드라마에서 김혜수 배우님께서 골무를 2개 끼고 나오셨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하셨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 그때 참 신기할 만큼 좀 극적인 사건들도 그날따라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소년재판은 하루 만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끔 이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사고 치지는 않을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재판에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범 관찰이라고 하는데 정말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그리고 잔소리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좀 엇나가지 않게 한두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진행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소년재판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서요. 근데 보통은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가정환경이 좀 어렵고 막 그래서 가출해서 사고를 치고 이러는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전에 이제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가출하니까 또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뭐 사고도 치고 이랬던 친구였어요. 당연히 가출했으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그때 어머니와 상담을 받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의 사이가 조금 회복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마음을 잡은 거예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기특하니까 계속 이제 자라라는 측면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부르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날 재판에 와서 저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판사님, 저 지난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제가 진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정말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정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 내내 사실 그런 아이들 한두 명 찾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딱 그날 그 아이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사건들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김혜수 배우님도 이성민 배우님도 많은 걸 느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느꼈던 그 소회라던가 감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래서 드라마 방영을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요. 소년판사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너무 드라마에 잘 녹여져 있어서 사실 드라마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재판했던 아이들 생각도 나고, 예, 그때 고민했던 것들도 생각도 나고 해서 드라마 방영된 후에 김혜수 배우님께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주셔서, 예, 드라마를 이렇게 잘 살려주셔서. 소년판사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의 힘은 위대하니까, 예,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영향력, 이런 게 사실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예, 메시지를 드렸었고, 예, 김혜수 배우님도 정말 그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진지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소년심판은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실화를 모티브로 한 사건들이에요. 예, 소년심판 드라마의 에피소드들, 그 사건들, 아이들, 그리고 드라마에서 왜 이런 처분을 했는지, 왜 결론이 나왔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안녕.